시험지 그냥 오는 적지. 수업 지금 내 시작할 거거든 그냥. 자,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 주제통합형과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른 지문을 떠나서 주제통합형 지문 자체에서 이미 지문에서 좀 막힌 친구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 전에 우리 주제통합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제 교육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좀 편향된 글입니다. 나 쪽으로 그냥 치우쳐 있죠. 실제 보통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작년 수능을 보더라도 딱 여러분들 비중을 맞춰요. 그러니까 주제가 통합된 문제를 여러분들 출제한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 4번부터 9번과 관련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과 9번 여러분들 문제 위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볼까? 주제 통합 지문. 자, 주제 통합 지문에 내가 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에다가 크게 간단히 정리해. 자, 주제 통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유사한 화제를 줄 것입니다. 유사한 화제를 통해서 다양한 글이 제시되고, 그 다양한 글에서 분명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개했을 거예요. 크게 중심 골자가 대체적으로 PS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PS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 거죠. 그래서 PS의 흐름이고 QA의 어떤 흐름이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비교 대조하는 형태는 여러분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글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점의 흐름은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수능국어 정석반에서 수업할 때 분명히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리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차이점과 관련되었을 때 비교와 대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의 흐름은 꼭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과정은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1번과 2번에 대해서 그때 정리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것이 문제로 직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자, 봐봐. 이 요소 자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양상을 통해서 보통 지문화 시켰을 때 2번은 그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나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골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1번은 핵심 정보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판단해야 될 것이야. 자, 요 과정에 의거해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나서 가 관련 문제를 풀자고 했고, 나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나 관련 문제를 풀자고 했죠. 지금 내 말 따라오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도 주제 통합 문제는 마지막에 풀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몇 번 문제라고 볼 수 있겠나? 문제를 한번 슬쩍 봐봐. 몇 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 6번 문제 아닌가? 6번 문제가 여러분들 주제와 관련된 주제 통합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이거는 기억과 기억은 기억이고 또 니은은 니은이라고 하지. 그래서 사실 이게 선택지를 여러분들 섞어서 지금 출제되는 양상은 지금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비교 선택지는 또 아닌 것 같아. 상대적으로 이런 선택지라면 그렇게 난이도가 까다롭진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물론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할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건 아마 문제 풀이 순서는 이렇게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가를 읽고 나서 4번 문제에서 가와 관련된 선택지를 먼저 처리할 생각이야. 그래서 1번, 4번, 5번 선택지를 먼저 볼 생각이고, 내가 지금 따라왔지? 그리고 저는 5번 문제를 먼저 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번 문제를 잘 보세요. 발문을 보셔야 됩니다. 발문을 먼저 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가의 기역,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가와 나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일단 패스입니다. 맞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7번, 8번 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 9번에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고, 이 어휘 문제는 웬만하면 다 끝나고 여러분들 푸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봐봐요. 지금 문제를 슬쩍 보셨을 때 이건 여러분들 뭐 100%의 양상은 아닌데요. 약간 교육청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에 편중되었을 때 지금 나 쪽으로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논지 전개상의 특징이 나와 관련된 게 답으로 되는 경우가 좀 월등하게 많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사법 문제에서 나와 관련된 게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왜냐면 나 쪽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치 않다. 왜냐면 평가는 거의 골고루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를 다 읽고 이제 나와 관련된 문제를 아마 사법 문제에서 남은 선택지가 있으면 처리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의 어떤 흐름으로 문제를 풀 것 같아, 맞지? 근데 이 경우에서는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도 상관없고, 나중에 풀어도 상관없어.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보기 통합형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주제 문제가 사실 까다롭지. 이 주제와 뭐가 결합되는 거? 보기 문제가 결합되는 게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실제 여러분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 먼저 풀어도 상관없다.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니까. 알겠지? 자, 지문을 좀 읽어가면서 이런 요소들을 좀 중심적으로 잘 봐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가 지문입니다. 잘 보세요. 실제 제가 읽었던 방향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좀 처리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요 지문만큼은 이번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주제 통합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나 법이 가나 제시로 나타나면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도 여러분들 가를 가지고 까다롭다고 느끼기보다는 아마 나를 딱 봤을 때 딱 오른쪽에 그래프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글이 좀 안 읽히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 첫 번째 가에서 1, 2, 3, 4문단 한번 문단 체크 한번 딱 해보세요. 문단 체크. 자기 시험지를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사된 거 프린트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문단 첫째 줄. 첫 문단은 정확하게 흐름을 잡고 가야 돼. 자, 첫 문단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이 소비하는 사용제와 사용제 동그라미 딱 쳐볼까. 자, 그러면 사용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 나는 요 정도 흐름 잡고 갈 생각이다. 개인과 관련되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데 개인 밑줄 딱 쳐봐. 사용제 동그라미. 자,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재라고 하네. 공공재 동그라미 딱 쳐봐. 자, 공공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과 관련, 공동 소비, 공공 정보로 볼 수 있겠네, 맞지? 이어서 그 뒤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잠시만 뭐 누누이 강조했던 거 아니겠나? 사용재와 공공재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아마도 사용재와 공공재 둘 다 설명할 수도 있고 한쪽을 부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공공재 동그라미 쳤지. 정의는 밑줄 딱 잡아.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래.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였던 정책은 공익 목적으로 하는. 자, 공익 목적 밑줄 쳐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차원이라면 공공재 같은 경우는 공익의 차원이다. 따라오겠지.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이 공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체설과 과정설, 잠시만, 실체설과 과정설 각 가로 한번 묶어봐. 범주 딱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공공재의 범주 안에 실체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체설과 과정설이라는 게 있다는 소리야. 지금 내가 따로 줄겠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체설이라는 것과 과정설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체크해보자. 자, 실체설은 동그라미 딱 쳐봐. 합의된 절대적 가치 밑줄 딱 쳐봐. 그러니까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거야. 맞지? 자, 예를 들어 인권 등은 어떤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과정설 동그라미 딱 쳐봐.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자, 밑줄 쳐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 밑줄. 말 그대로 과정설은 과정이라는 것이고 절차를 거친다는 거 아니겠어? 이 말 따라왔지 여러분들? 자, 머릿속에서 그렇게 안 들어온다면 실체설과 과정설은 뭐가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잠시만. 실체설과 과정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번 문제에서 1번 선택지나 2번 선택지 봤을 때 다시 찾아보면 되는 거야. 지금 따라오지 여러분들?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 각각의 키워드만 딱 정리하고 가자니까.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자, 이 문단이야. 여러분들, 내가 인문지문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인문지문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떠들었던 게 뭐냐면 1문단에서 2문단 넘어갈 때가 중요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 모든 지문이 다 중요해. 그 중에서 인문, 사회, 예술 지문은 월등하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제 같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과정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 이번 기술 지문 같은 경우도 3문단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중요한 이야기가 과정이나 다시 과학이나 기술에 좀 많다면 인문이나 사회나 예술 지문은 초반부 1문단에서 2문단으로 뭔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 맞지? 자, 2문단에서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끊어봐봐. 다시 봐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서로 공존하기 어렵대. 아마도 여러분들 뭔가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겠나. 잠시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못 봐도 좋아. 말 그대로 실체설이라는 것은 합의된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존하기가 어렵대. 즉, 이 자체는 공존이 지금 어렵다. 이 공존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실체설 자체가 어렵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판단 안 해도 좋아. 자, 이어서 그리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자,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이 된다는 건 적절한 절차라고 했을 때 절차는 뭐와 관련되는 거야? 과정설과 관련되는 거야. 그럼 과정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절차를 거치더라도 못 봐도 좋아. 자,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덕할 경우 이건 여러분 반드시 봐야 돼. 자,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형광펜. 지금 2문단 둘째 줄 하고 있다. 이제 시작했다. 여러분들 2문단 둘째 줄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잠시만. 그럼 정책 딜레마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점? 문제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점에 이거 그 뒤 봐봐.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끊어. 자, 기회 손실이 크다. 기회 손실 밑줄 딱 쳐봐.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어떤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자,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 사회 전체의 비용 증감이 준. 이런 거지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원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좀 정리하자면 아마도 여러분들 선택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선택이 어렵고 그에 반해서 기회 비용과 관련된 기회 손실이지. 그래서 기회 손실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지연이나 논란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지연과 논란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가로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여하튼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의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형광펜 딱 쳐봐. 그게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럼 정책 딜레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니까 S라고 하면 끄덕일 수 있겠나? PS의 흐름 보이지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내가 매주마다 떠드는 이야기 아니겠나? 그랬을 때 사실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요거는 문제보다는 내가 글과 문제를 매칭시키는 과정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바로 볼게요. 5번에 여러분들 아니 뭐 1번 선택지나 2번 선택지 1문단에서 그대로 글자 그대로인데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5번의 정답은 5번인데 이 5번을 선택한 과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잠시만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의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정책 딜레마였던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선택되지 않고 기회했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1번에 여러분들 다시 5번의 5번 선택지에서 정책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가 틀렸다고 납득할 수 있겠나? 즉 여러분들 옆에다 하나 적어줄래? 1, 2문단은 흐르지만 PS의 흐름이라고. 문제 해결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문제 흐름의 해결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점과 해결책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공존하기 어렵고 적절한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내 말 따라오겠지? 자, 요거라고. 바로 정책 딜레마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와 해결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문제로 여러분들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5번 문제에서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인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5번 문제의 선택지를 보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잠깐만 문제 해결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하겠다. 그걸 읽을 때 하셔야 됩니다. 읽을 때. 자,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갈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합리 모형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합리 모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기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문제 출제하겠네. 자, 그럼 기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겠나? 니은도 있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 모형이라고 동그라미 딱 치시고 얘는 뭐냐면 오른쪽 끝에 인과관계의 적절성 밑줄. 자, 오른쪽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 밑줄.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예산이죠. 충분한 어떤 정보죠. 그냥 충분한 밑줄. 한 줄 내려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 밑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합리적 결정 밑줄. 다 못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기획은 최적이라는 것이고 뭐 충분하고 모든 가능한 어떤 대안이라고 했죠. 여하튼 합리적인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만족 모형 동그라미 치시고 니은이죠. 만족 모형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니은입니다. 합리적 어떤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미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발생되나? 차이가 발생되는 게 눈에 보이나? 당연히 기역과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출제할 것이고 기역과 니은을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눈에 강조하는 게 있잖아. 얘 특징 이야기하고 얘 특징 이야기했을 때 둘을 뭐 할 수 있겠나? 왜 이래 이 분위기가?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섞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섞는 선택지가 여러분 몇 번에 나온 줄 알겠나? 6번에 3번에 나왔다니까. 6번에 3번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6번에 3번 선택지에서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 인과적으로 도출이라고 되어 있잖아. 인과적으로 도출한다고 여러분들 인과적이란 말 자체가 기역에 나와 있어, 니은에 나와 있어. 기역에 나와 있거든. 참고로 기역 바로 뒤에 있다. 인과관계의 적절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섞을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눈에 강조했지만 기역의 특징을 이야기했을 때 니은을 가지고 오답을 만들 수 있다니까. 되게 그럴싸하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내가 전형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뭐 섞기라니까 섞기. 그러니까 섞기가 나타나면 근데 분명히 이야기처럼 섞기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난이도는 약간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지. 기역의 특징과 니은의 특징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된다. 자, 이어서 계속. 자, 니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강조한다. 밑줄. 세 번째 문단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넷째 줄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잠깐만요. 내가 줄수를 잘못했는데 니은 바로 밑에입니다. 니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수준 결정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들의 어떤 신속한 결정이죠. 신속한 결정 밑줄 딱 잡아. 얘는 신속해야 되는 거야. 이어서 한 줄 내려가서 자,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밑줄. 기획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데 니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야. 따라왔나?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얘는 능률적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한 능률적 방향 밑줄.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눈의 이야기는 기역과 니은이라는 여러분들 자 기역을 물어보는 범주 지정 문제보다 기역과 니은이라는 범주 지정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보통 비교가 나타나면 되게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여기서도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의미를 정리해 두시고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 정리만 해두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 기역이고 니은이지만 기역과 니은이 없더라도 이건 문제 출제해야 돼. 이 부분에서 문제 출제하겠네. 이게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자, 봐봐. 그러면 아마도 PS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것이고 두 번째는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것이다. 두 문제는 여러분 읽을 때 보여야 되는 거야. 내 말 따라지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몇 번에 출제되고 있나? 6번에 출제하고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를 볼게요. 자, 미안합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맨 마지막을 볼게요. 네 번째 문단.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글에서 이야기했던 이 문단의 문제점을 재진술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하튼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될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자 밑줄 쳐봐.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속에 지속이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들의 어떤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쭉 밑줄 쳐.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의사결정들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고, 자, 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4번에 여러분들 1번 선택지 보세요. 가는 정부와 사회의 어떤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였던 사용재, 여러분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용재의 조화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여러분들 바로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2번, 3번 지나고 4번 선택지 봐봐. 자, 4번 선택지에서 가만 가지고 보자고.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여 정책 결정의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이 모형이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선택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5번 선택지 여러분들 가와 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될 요소를 분석하며 특히 정책 효과의 극대화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는 틀린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찾아야 됩니다. 또 나를 가지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5번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했죠. 맨 마지막에 정책 딜레마 사항은 이런 결과가 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문제였던 흐름에서 정책 딜레마는 여러분들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5번에서 5번을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가 PS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냐. 난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야. 왜? 이건 변하지 않는 틀이야. 문제는 계속 바뀔 수 있고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였던 흐름에서 출제되는 요소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야. 지금 남아있는 시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6월달까지는 사실 명확하게 다 잡힌다고 내가 보장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잡히는 친구들이라면 원래 국어를 조금 더 잘했던 친구일 겁니다. 이 과정에서 봐봐, 수업을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아니 문제의 해결이 여러분들 정말 많지 않나. 그런 지문들이 최소한 내 머릿속에 5지문 이상 떠올라야 돼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죠. 진짜구나. 아니 이게 떠오르면 여러분들 이제 독해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PS의 흐름 쌤 5개 떠오르는데요. 훌륭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슷한 흐름으로 출제하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앞부분에 요 자체가 내가 항상 강조했던 무슨 정보? 왜 이래 분위기가? 무슨 정보? 사전 정보. 그래서 요 사전 정보가 초반부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요 사전 정보를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요거 아니겠나? PS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전 정보가 나오는 지문이 나오지 않는 지문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까다롭다고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요런 흐름들이 보이면 좋을 것 같다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나를 보자. 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나를 보시면 이제 문단이 여러분들 총 5문단이야. 문단 체크 한번 딱 해보시고. 자, 나에서 여러분들 1문단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있어. 지방정부 동그라미 딱 쳐봐. 잠깐만. 이건 내가 본수업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본수업할 때 수능국어 정석반에서 갑법혼합, 간법혼합 혹시 기억나나? 그때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림이나 그래프가 글 속에 드러나면 반드시 읽을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읽고 나면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얘도 다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속도를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그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자주적 지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잠시만, 지금 핵심 포인트는 나에서 공공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재정 지원의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잠시만, 재정 지원의 여러 형태니까 여러분들 딱 느낌 오셨나? 둘 이상이 나타나지 않겠어. 자, 여러분들 현관편 돌려봐.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현관편.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근데 본수할 때도 오늘 여러분 인문 지문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 강조했던 요소인데 뭐냐면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은 차이가 있다는 건 다 알겠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차이가 있다로 끝나면 안 돼. 뭐가 다르냐 이거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업과 니은의 차이는 얘는 신속한 거야. 얘는 신속하지 못한 거야.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야.
얘는 여러분들 최적의 상태라면 최적이 아니고 만족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돼. 그 중에 잠시만 우리 뭐 읽고 있어 지금? 공공재의 지원이라고 했다. 공공재라고 지금 이야기했어. 그러면 사용재보다 이 글에서는 공공재의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지겠어? 자, 이어서 그 뒤에 정액지원금 동그라미.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이 없대. 잠시만, 공공재의 지출과 상관이 없이 일정 금액 밑줄 딱 돌려봐봐. 그러면 내가 정리해볼게. 일정 금액인데 정액지원금이라는 것은 공공재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됐니?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정률지원금 동그라미.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어떤 일정 비율 밑줄 딱 쳐봐. 잠시만, 정률지원금이라는 건 일정 비율이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공재에 대한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공공재와 상관이 있다고 보여주겠네. 일단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는 공공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얘는 공공재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초반부에서는.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요소가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자, 그림 잘 봐야 돼. 그림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을 Q라고 한다. 자, 빨리 오른쪽 가서 Q 찾아봐. 그리고 Q에 동그라미 딱 쳐. 뭐라고 적냐면 공공재라고 적어보라고. Q를 동그라미 치시고 오른쪽 그림 있잖아. 공공재라고 딱 적어봐. X축에. X축, Y축 여러분들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Q에 공공재 딱 적으시고. 자, 사용재의 어떤 양을 P라고 하네. 자, 여러분들 Y축 부분에 P, 맨 위에 P 있죠? P 동그라미 치시고 사용재로 딱 적어보세요. 자,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즉 여러분들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어떤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낸다. AB가 예산선인데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B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림. 이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뭐 읽고 있는 거지?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럼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슨 정보를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사전 정보를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중간에 사전 정보 들어가면 눈에 잘 안 보인다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어떤 선호를 I라고 한대요. 자, I 빨리 찾아보세요. I가 여러분들 바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어떤 선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정 지원에 따라서 변화되는 선호를 I-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선분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바로 I-가 있죠.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로 나타난다. 그래서 E 같은 경우는 예산선 아까 A, B라는 어떤 선분 부분 위에 E라는 내용이 있죠. 이 정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을 설명하기 위해 깔아주는 사전 정보입니다. 사실은 1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그림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 사전 정보예요. 자, 3문단이요. 이런 조건에서 일정 크기의 정액지원금 잠시만 이제 집중해야 돼. 왜? 이제 나온다고. 정액지원금 동그라미 딱 잡아요.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 밑줄. 여러분들 소득,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한번 볼게요.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정액지원금과 관련된다. 내 말 지금 따라왔지? 자, 이어서 그 뒤에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 잠시만. 여기 특징은 뭐냐면 얘는 공공재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재 근데 어디서 나왔어? 자, 짚어볼게. 여기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나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 그대로 내가 항상 융합형 지문이나 가나통합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재는 앞에서 지금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냥 개인의 어떤 소득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익적인 어떤 소득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봐봐. 사용재,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밑줄 쳐봐.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밑줄.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까지 밑줄 딱 쳐.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자 밑줄,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 밑줄 딱 치세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야, 여러분들 이거 납득해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사용제의 증가도 나타날 수 있고 공공재의 증가도 나타날 수 있다. 골고루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빨리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뭐냐면, 자, 내가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게 뭐냐면 AB야.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세요. AB입니다. 자, AB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JK라고 지금 하지 않았나? 요렇게 하면 납득할 수 있겠나? 그러면 칠판 볼게. 공공재도 늘어나고 사용제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 의미를 파악하셔야 여러분들 7번 문제가 빨리 납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JK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자,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할게. 자, 그림에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 EB입니다. EB. 확인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의 어떤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사용제와 공공재 어떤 소비가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한편 생각해보면 정률지원금 동그라미. 자, 정률지원금은요, 공공재의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자밑줄, 기울기의 변화 밑줄. 그럼 기울기가 원래 봐봐 평행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공공재도 올라가고 사용재도 지금 올라가는 건데 기울기가 변화된다는 게 이 둘의 무슨 점? 차이점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자,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원래는 AB였다는 거야. 요 밑에 비교하기 좋게 여러분들 해볼게. 원래는 이렇게 AB라고. 여기까지 따라오겠나 여러분들? 다시 Y축이 뭐라고? 사용제라니까. X축이 뭐라고? 공공재라니까. 그래서 오른쪽 이름은 공공재잖아. 따라왔니? 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됐냐면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자, 밑줄 쳐봐. 예산선은 AG로 변한다. 밑줄.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AG로 변한다는 건 그림 확인해 보세요. AG 변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야. 봐봐. 요렇게. 이 말은 뭐냐면 사용제는 그대로 있고 공공재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왜 중요한 포인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게 AG고 이 AG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가 지금 변화되는 거죠. 자, 기울기가 변화되는 건데 잠시 칠판 봐봐. 여기서 그러면 핵심 뭐냐면 얘는 사용제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얘는 공공재만이 여러분들 증가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내가 할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공재만. 그러면 명백한 차이는 이거야. 얘는 사용재와 공공재의 어떤 증가고 잠시만 얘는 공공재만의 증가라니까. 이게 눈에 보인다고. 자, 여하튼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다. 자, EM 찾아보세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변화됐으니까 이런 EM 쪽으로 내려가겠네. 맞니?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자, 밑줄 쳐.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는 더 효과적인 게 얘들이라고. 왜? 공공재만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맞니? 자, 음단 앞서 언급했듯이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자, 밑줄 쳐봐.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인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밑줄 치고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잠시만 내가 오른쪽에 간단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밑에 여러분 공간이 없어서 봐봐. 내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결국 공공재라고 했을 때 크게 공공재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률지원금이 있고 세 번째는 정액지원금이 있죠. 내 말 지금 따라오겠네 여러분들. 그 중에 다시 잘 봐야 돼. 이 문장.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을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는 건 소득을 증가할 때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크다는 소리 아니겠나? 근데 하나 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불친절한 서술인데 뭐 실제 그 정도로 불친한 거 아닌데 공공재가 가장 많이 증가된 건 요거 아니겠나? 그럼 아마도 공공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정률지원금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정액지원금보다 좀 작은 게 뭐다?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밑에다가 내가 정리해 볼게. 옆에다가 소득의 증가. 요 흐름 정도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 다섯 번째 문단이죠. 그래서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더 많이 촉진된다는 거 이거 납득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정액지원금이 더 크다는 소리겠지, 소득보다. 공공재만 이야기하는 거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연관하다. 동그라미. 예, 끈끈이 연관해. 자, 그리고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의 목적, 아마도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어떤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어? 자, 여하튼 여러분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자, 1번 선택지, 4번에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쭉 내려가 보자. 자, 나를 빨리 찾아보자. 그러면 2번 선택지부터 보면 되겠네. 여러분들 2번 선택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지원 형태에 따라 이야기되는 거죠. 재정지원의 형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급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3번 선택지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아마 이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와 뭐가 되겠나?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되겠지. 그랬을 때 있잖아. 이 되게 어떤 친구가 태클 걸 수 있어. 선생님, 정책이 어떻게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하면 5문단 맨 마지막에 봐봐. 밑에 세 줄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이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정책이란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뭐 그렇게 판단해 좋아. 여하튼 여러분 3번 선택지에서 자, 정책에 따른 효과를 통해서 공공재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인 이익을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네.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4번 선택지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그 나 부분을 보세요. 장단점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명배가 틀렸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6번 문제입니다. 내가 계속 강조했던 문제인데 기업과 이윤 어떻게 하자? 자기 시험지 한번 봐봐. 시험지 보시면 정리하고 내가 내라고 하는데 정리했나? 여러분들 기업과 이윤을 보시면 정리를 좀 해볼게. 기획은 핵심이 뭐냐면 빼서 한번 적어봐. 다시 한번 적어보자. 자, 기획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자, 최적의 수준과 관련되지 않나? 최적. 충분한 시간이야. 맞지?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고. 그게 합리적인 어떤 선택과 합리적 근거라고 했다. 맞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족한 수준, 만족 수준이죠. 최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속. 요런 과정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니은 같은 경우는 신속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능률적 방향이라고 했어. 얘는 능률. 요 정도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기획과 이해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내려가셔요. 눈으로 풀지 마시고. 자, 1번 선택지. 내가 요 하나 밑줄 치면 너 끄덕일 수 있겠나? 맨 마지막에 최적에 대한 밑줄 치면 끄덕일 수 있겠어? 1번 선택지 최적에 대한. 최적. 그대로 나오지. 2번 선택지 여러분들. 자, 둘째 줄 봐봐.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자,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 밑줄. 그러니까 기획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이나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 선택지 가능하게 지금 1번이나 2번 정도는 글자가 그대로 일치되고 있는 거야. 자, 3번 선택지. 자,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자, 봐봐. 기획과 니은에서 이제 여러분들 1번과 2번, 다시 2번과 3번 사이는 범주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3번 선택지에서 니은 같은 경우는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끊어봐봐. 야, 잠시만,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게 앞부분이 맞아가 들릴까? 이게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야 돼. 지금 더 니은 부분을 빨리 찾아봐. 니은을 찾아보시면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만족 모형의 니은의 세 줄 내려가 보세요.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 무관하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도 3번 선택지 앞부분에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가능할 수 있다니까. 도덕과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소리겠지. 이 정도를 가지고 틀리게 만들진 않아. 자, 그 뒤에 여러분들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적 효과를 자, 형광펜 들어.
인과적으로 도출 형광배 치시고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답을 찍어줘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 또 한번 해볼게. 모델링을 물어봤어. 렌더링이 오다가 지겹지 않나? 이 지겨운 게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 적용되냐 이거야. 표현론을 물어봤어. 잠깐만 잘못했다. 형식론을 물어봤어. 오답이 뭐가 되겠나? 표현론이 된다니까. 지금 뭔 흐름 이야기하는 줄 알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걸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 얘만 찾고 있으면 안 돼. 여기는 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게 여러분 찾았을 걸. 니은만 면밀히 본다니까. 여러분 니은이 좀 안 보이잖아. 약간 거리를 띄워서 기읍 가지고 날려야 돼. 실제 시험 시간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니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면 여러분들 입안에 뭐든지 고민할 게 없어. 왜?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이 위글에 있긴 해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은을 물어봤을 때 혹시나 기억을 물어보지 않는가 이 생각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이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뭐야? 범주의 틀이라니까. 범주를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깐만. 첫 번째 관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신속하다며. 니은 같은 경우로 하자면 실증적 효과는 여러분들 인과적 도출보다는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결정하는 거야. 신속이 우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 딱 이 관점에 이거 해서 잠깐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인과적으로 도출한다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고 빠르게 해서 능률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의심하고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한다는 게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래서 3번이다 라고 하셔도 좋고, 두 번째 인과적 도출을 왜 형광펜 쳤냐면 아까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 첫째 줄 가봐. 세 번째 문단 첫째 줄을 보시면 자, 합리적 무용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한다고 돼 있잖아. 야, 인과관계라고 돼 있네. 인과관계는 뭐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나? 그럼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과 관련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과적 과정이 도출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3번 선택지에서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건 뭐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나? 기억이라고. 논의 범주가 달라진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자꾸 강조한 거 있잖아. 내가 이번 주 수업하면서도 잠시 봐봐봐. 우리 여러분들 인문지문 수업할 때도 니은의 관점에 따라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정답이면 오답도 같이 끌고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 두 가지 논의 범주가 나타나는 문제에서는 정답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날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가지고 내가 무조건 판단하겠다 그거보다 논의 범주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지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니까.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사고야. 실제 저는 솔직히 신속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속은 생각나거든. 내가 문제 풀 때. 근데 인과가 니은에 없는데 잠깐만 기억 보니까 기억에 인과 있네. 찍고 넘어갔었어요. 난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었습니다. 왜? 기억을 물어볼 때 항상 니은에서 오답이 나타나는 건 너무 많은 문제들이 특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이 문제 6번 문제 정말 좋은 문제야. 그래서 6번 문제 별표죠. 6번 문제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문제 전 시험 중에 이 문제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딱 수능 문제인 것 같아 여러분들. 수능 문제였던 양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문제거든 사실. 6번이 딱 문제. 근데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수업했던 양상이라는 게 느껴지긴 하지. 여러분들 정확한 어떤 썩는 과정을 통해서 범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정답 3번. 4번 선택지. 4번도 여러분들 보면 요 말 눈에 보이나?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밑줄. 그럼 여러분들 끄덕여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여러분들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니은 바로 뒤에 여러분들 찾아봐도 좋고, 내가 능률의 의미를 정리했다면 끄덕일 수 있지 않겠어? 자, 5번 선택지 봐봐.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보가 정책 효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 잠깐만 만족할 만한 수준 밑줄 딱 치시고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거 아니겠어? 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건 뭐와 관련되는 거야? 니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3번, 4번을 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렸더라고. 근데 사실은 뭐 3, 4번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범주의 어떤 차이를 좀 인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7번 문제. 나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요건 여러분들 제가 대략 한 3, 4번, 5번 정도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1번, 2번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1번, 2번이야 뭐 그냥 끄덕일 수 있을 것 같고. 3번 선택지.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잠깐 바로 잡니다. ZZB 여러분들 ZZB만큼 늘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공공재와 사용재의 어떤 증가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림 빨리 봐봐. Z와 ZB 봐봐. 그래서 공공재와 사용재의 어떤 증가를 한번 끄덕일 수 있겠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 봐봐. ZZM. Z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공재만 늘어나고 사용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내 말 지금 따라올 수 있겠나? 그래도 봐봐. 그럼 여러분들 Z하고 Z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공공재만 지금 늘어나고 사용재는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번 선택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정액지원금은 사용재와 공공재가 같이 증가한다는 소리고 정률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공공재만이 증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공공재만이 증강된다는 거. 자, 4번 선택지. 이게 3번 선택지 참 좋은 선택지야. 4번 선택지에서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끊음. 계속 이야기했지만 잠깐만. 정률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공공재만이 증가되는 거야. 공공재만이 증가되었을 때 잠시만 칠판 볼까? AC라고 하면 끄덕일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지.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한다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 그럼 중간에 이 지역의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는 거 그만큼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소리 아니겠어.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공급했을 때 공공재만이 그만큼 늘어난다. 왜? 정액지원금은 사용재와 공공재가 같이 증가하는 거고 얘는 공공재만이 증가한다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야. 소득의 증가는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얘는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거든.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이런 문제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5번 선택지. 자, 여러분들 점 EB에서 공공재 수준은 잠깐만요. EB 찾아봐봐. 자, EB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 EB의 어떤 공공재 수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잠시만 이건 정액지원금의 범주가 아니면 정률지원금의 범주가 범주는 정액지원금이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E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E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이라고 했어. 자, EM에서의 공공재 어떤 소비 수준은 정률지원금 아니겠나? 여기까지 따라오겠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5번 선택지 앞부분에서 점 EB의 공공재 소비 수준 같은 경우는 E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EB 같은 경우는 굳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 그림은 내가 그림은 미쳐버리겠어 이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JK라고 아까 되어 있고 여러분들 JK 바로 밑에 여러분들 EB라고 균형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글자로. 뭐 그렇게라도 하긴 해. 그럼 EB는 여러분들 정액지원금의 범주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EM 같은 경우는 정률지원금의 범주라니까. 이까지 따라오겠나? 잠시만.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 중에서 공공재는 얘가 더 증가하지 않나? 이거 지금 계속 3, 4번 똑같은 이야기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공공재가 더 크고 얘는 사용재와 공공재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재만이 증가되는 건 얘라고 볼 수 있다니까. 그럼 공공재였던 증가는 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내 말 좀 따라오겠지. 그럼 얘가 더 작다고 볼 수 있겠네. 이 EB가 맞니? 그래서 정액지원금이 정률지원금 보다 공공재가 낮음으로 앞부분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5번 선택지 앞에는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 뒷부분에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ZB에서 ZM은 그냥 봐봐 X축이 지금 가는 거잖아. X축으로 간다는 건 공공재가 늘어난다는 소리 아니겠나. 근데 그 뒤에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여러분들 뒷부분에 감소하는 효과가 틀린 겁니다. 왜? ZB에서 ZM으로 여러분들 가게 되면 공공재가 그만큼 뭐한다?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 내 말 좀 따라올 수 있겠나? 단순한 이야기야. 봐봐. X로 가면 1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공공재는 증가하는 거야. 1로 가면 갈수록 사용재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률지원금에서 지금 5번 선택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 중에서 정액지원금이 공공재가 낮음으로 앞부분 이야기야. 내 말 좀 따라오겠나? 정액지원금이 공공재가 낮음으로 자 ZB에서 ZM만큼 이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재는 증가하게 되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감소가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나와 보기에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정하자. 자 봐봐.
마지막 이 문제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자, 봐봐. 8번 문제에서 보기에 긍정 물음이 나왔어. 다들 답변할 수 있을 거야. 자, 보기에 긍정 물음이면 무슨 정보? 뭐야, 또 처음 듣나? 자, 다시. 보기에 긍정 물음이 나왔을 때 무슨 정보? 핵심 정보 아닌가? 빼서 적어, 핵심 정보라고. 계속 강조했죠. 핵심 정보라는 거. 자, 핵심 정보야. 그럼 정확하게 보기의 어떤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밑줄 쳐. 너희들 쳐봐. 지역 땡땡 이런 거 치지 말고. 자, 셋째 줄에 뭐? 그렇지, 정액지원금 아니겠나?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글에서는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밖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에서는요. 더 중요한 건 보기에서는 처음에 첫째 줄 보세요. 10억 원이 늘어났을 때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지방정부의 10억 원의 어떤 정액지원금이 교부되니까 2억 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소득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좋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보기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액지원금 짱! 이거예요. 내 말 지금 따라오겠나? 잠시만. 보기는 정액지원금이 최고 이거겠네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득보다는 정액지원금이 더 크다.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할 뿐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했던 이야기를. 근데 중요한 봐봐. 결론은 딱 하나야. 정액지원금이 좋다. 정액지원금이 제일 좋다는 것만 딱 들고 내려가서 찍는 거야. 정액지원금과 관련된 선택지 몇 번이야? 몇 번? 1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액지원금 설명 자체가 1번이야. 어떤 식으로 따집니다. 선생님, 2번도 정액지원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건 정반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선택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정액지원금, 자, 1번 선택지 형광펜 들어.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다. 문제 아주 좋아. 딱 수능에서 지금 요구하는 문제 아니겠나. 여러분들 누군가는 지금 시간이 되게 걸린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 5번 문제, 6번 문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7번 문제가 시간은 제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8번 문제는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내 수업했던 거 잘 기억해봐. 보기의 부정물음은 소거법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보기의 긍정물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걸 정리하고 내려가면 답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내려가야 돼. 참고로 나는 2, 3, 4, 5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봤어요. 2, 3, 4, 5를. 사실 왜냐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는 2, 3, 4, 5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아까 여러분들 잠시 시간 텀 있을 때 그때 내가 8번 문제 다시 봤어, 사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왜냐면 시험 칠 때 내가 뭐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볼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봐봐. 보이나? 잘 안 보이지? 보면 이 문제도 보면 난 15번 문제 하나에 딱 기억이라니까 내가 딱 정리해놨잖아. 뭐 정리된 게 보이지, 여러분들? 다른 문제는 정리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답 찍고 내려간 뒤에 걸 아예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답을 말 그대로 지금 날 것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8번 문제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뒤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1번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정액지원금이라고. 자, 나를 봐봐. 야, 정액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좋다는 이야기가 정답이라면 오답은 뭐가 되겠나? 정액지원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던가, 두 번째 뭐? 정률지원금 이야기해줘야지. 당연한 거 봐봐. 절대 흥분한 거 아니. 똑같은 원칙이라니까. 얘 기억이라고 할게. 얘 니은이라고 할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얘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이게 이런 계속 보다 보면 한 말장난 같아.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그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이런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말을 자꾸 돌려서 이야기한다니까. 자, 2번 선택지 여러분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X 쳐야지. 3번 선택지 여러분들. 야, 이것도 약화시키면 안 좋다는 소리 아니겠나? 약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완화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액지원금이 소득 증가했던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약화가 아니라 보완 뭐 이런 거 아니겠어? 4번 선택지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기여한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좋은 이야기지. 자, 5번 선택지 요런 게 뭐가 되겠나? 정률지원금과 관련되다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2번과 3번과 4번은 정액지원금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같고, 5번 선택지는 정률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답이 되고,
정답은 1번 정액지원금이 좋다. 요 흐름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정도 이야기라고 9번의 정답은 5번이죠. 이건 이제 마지막에 딱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흐름대로 여러분들 좀 보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를 통해서 봐봐. 정액지원금과 정렬지원금 중에서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하면 7번에 아까 5번 선택지가 여러분들 ZB에서 ZM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공공재만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정률지원금을 가지고 사실 답을 만든 거거든. 이게 느껴지나? 이거 가지고 7번 문제를 만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8번 문제 보기 가지고 정액지원금 골고루 출제한 거야. 이 세팅 딱 좋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수능에서 내는 세팅에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대로 출제하는데 약간 나의 편중된 게 좀 아쉬울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강조했던 차이였던 요소 중심밖에 없습니다. 이 골자 외에는 여러분들 출제된 게 없다. 그래서 PS의 흐름과 차이의 흐름이 좀 잘 보여야 되는 지문이고 꼭 한 번 정도 이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정리하고 쉬었다가 들어갈게요.